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 의원 본인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.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.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송에 다 같이 출연해서 토론회를 했는데요. 이 소식까지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.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네,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총 투표수 255표 중에 가결이 206표, 부결이 38표,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조건을 훌쩍 넘겼습니다. 이 의원은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.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. 네,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.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는데요.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를 했고 또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는 겁니다. 또 검찰이 아직도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,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간행과 악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특히 딸이 타고 다니던 포르쉐에 대해서는 개인사를 들어서 해명을 했는데요. 제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가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으나 함께 동승하고 있던 둘째 아들은 그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.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 가격 9,900여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네, 슬픈 사연이기는 하지만 이게 1억 상당의 외제차를 회사 돈으로 빌려야 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는데요. 이렇게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다른 차량들도 많다 의견들이 나왔습니다. 게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편법 증여,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해명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. 그 차입금 혹시 어디서 나온 거예요? 저는 잘 모르겠네요. 아니 대표님이 하셨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? 죄송합니다. 이렇게 갑자기 네. 사는 곳에 오면은 예. 이스타항공 매입 자금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버지가 다 하신 건가요? 이상직 의원이 다 한 건가요? 네, 이 의원의 논란 저희 JTBC가 지난해 6월 처음 보도를 했죠.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의원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검찰은 이 의원이 회사 돈 43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딸의 포르쉐 리스 비용 1억 원과 또 오피스텔 임차료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. 횡령 배임액은 총 555억에 달하는데요. 이런 부실한 회사 경영 과정에서 6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죠. 이번 체포동의안은 21대 국회 들어서 두 번째로 제출된 지 3일 안에 처리가 됐습니다.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자 감상에 젖은 사람 있었습니다.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요. 본인의 아들은 2년 내내 LCC,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 입사시험의 필기와 실기에 합격을 하고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면서 홍준표 아들이라는 게 족쇄가 되는 건 참으로 잘못된 세상이다라고 썼습니다. 자기들은 끼리끼리 해먹으면서 야당과 국민들에겐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양두구육의 자태라고 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. 어느 야당 인사의 아들은 대형 항공기 조종사 면허까지 미국에서 받아와서 LCC 항공사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필기, 실기 시험 합격하고도 늘 면접에서 아버지가 야당 인사라는 이유로 떨어졌는데 야당 인사 아들을 취업시키면 국토부 항공정책실에서 항공노선 조정 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
네,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를 해보고요. 이번에는 더불어 당권 열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 어제 광주와 전주, 호남에서 두 차례 합동 연설회를 했던 세 후보, 오늘은 오후에 충청으로 가기 전에 오전에 서울에 잠깐 들렀습니다.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토론회에 참석을 한 건데요.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세 사람을 동시에 모으는 일 쉽지 않아 보이죠. 김어준 씨도 시간 조정이 꽤 어려웠다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. 연일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 세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요. 한마디로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. 아마 2, 3개월이면 이 사람은 바닥이 드러날 거다. 그러면 주자가 누가 있겠느냐? 나밖에 없다. 권력이 보장되는 곳으로 늘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설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나설 수도 있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면서 추호 선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자기는 추호에 관심도 없다 그러면 관심이 있다는 표시거든요, 보통. 역시 네. 직접 출마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. 그래도 아무튼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한마디로 김 전 비대위원장이 권력 욕심이 있다 꼬집은 겁니다.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유력하다 입을 모았는데요.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.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현재 지지율이 계속될 것 같지 않다라고 했지만 송영길 후보는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윤 전 총장의 앞길은 여권의 대응에 달렸다고 했습니다. 이 세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냐 질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부인했습니다. 네,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정부 때의 4년 차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닙니다. 174석을 갖고 있는 레임덕이 어디 있습니까? 네, 이 방송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최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고액 출연료 그리고 편향성 논란으로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. 민주당의 당권주자 3명이 다 같이 이 친문 성향의 방송인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한 건 아무래도 여권 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당선 여부가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.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,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김어준 방송에서 토론.